네, 초등학교 실가 교과서를 살펴보니 동물과 함께하는 생활 부분은 6학년 교과서에만 등장합니다. 네, 동물 기르기는 크게 애완동물 기르기와 경제동물의 사육과 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저희 조가 수업할 애완동물 기르기 부분은 첫 차시에 애완동물 기르기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을 하고 이후에 새, 강아지, 물고기 등을 선택하여 기르도록 하는 4차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아동들에게 비교적 키우기 무난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장학습으로 곤충박물관을 다녀왔다는 가정하에 장수풍뎅이를 길러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교과서에 언급된 애완동물 기르기의 장점들을 만족하는 동시에 애완동물 기르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할 수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늘 수업할 부분은 애완동물 기르기의 1, 2차시 수업으로 장수풍뎅이를 기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아동의 활동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1, 2차시로 연차시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은 6인 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인 1조로 구성하여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업 3차시는 장수풍뎅이를 기르기 한 달 시행 후에 중간 점검 성격의 수업이 진행되며 4차시는 장수풍뎅이가 성충이 된 무렵부터 죽을 때까지 중에 평가 성격의 수업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학년 3반 여러분 반가워요. 즐거운 실가 시간이 돌아왔어요. 박수!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반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멋진 학우가 누구죠? 상용이요. 상용이? 건동현. 건동현? 또 누구? 흰색 잘생긴 김래원을 닮은 우리 반 학우. 홍정호. 그렇죠, 여러분. 종호예요. 근데 종호가 요즘 심각한 고민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무슨 고민인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물주물 꿈을 꾸날 종훈의 집. 저기요, 엄마 그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이야기해보렴. 진짜 뭐 같아. 장수풍뎅이를 봤는데요. 장수풍뎅이가 정말 키우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제발. 이 자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한 달 전에 산 병아리도 얼마 못 키우고 죽었잖아. 장수풍뎅이도 금방 죽일 것이 뻔해 보이는구나. 안 돼. 가서 축구나 하렴. 상영이가 옷 갈아입고 기다린다더라. 엄마, 아니 어머님 제발요. 이번엔 너무너무 잘할 자신이 있어요.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 제발 진짜 잘 키울게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장수풍뎅이 키우게 해주세요. 그렇단 말이지? 에휴, 알았다. 그럼 한 번 잘 키워보렴. 이번엔 죽이지 말고 정상급 키워야 한다. 네, 정금이죠. 아싸 홍삼. 드디어 장수풍뎅이를 기를 수 있게 되었어. 잘 길러서 권동현의 사슴벌레 배를 뒤집어 버려야지. 야호 신난다. 요새 만세. 흥분아 흥순아. 내가 너희를 잘 키워줄게. 잘 먹고 내복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실감이 되는 거야. 다음날 젠장. 흥돌아 흥순아 죽지마. 안돼 이건 말도 안돼. 말도 안 된다고. 흥돌아 흥순아 죽으면 안돼. 죽음이었구나. 다행이다. 장수풍뎅이를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6학년 3반 친구들아, 우리의 친구 종호를 도와주지 않을래? 제발. 자, 다 봤죠? 그러면 우리 종호의 고민이 뭔지 한번 발표해볼까요? 발표할 사람 손? 건동. 장수풍뎅이 기르는 법을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없어요? 발표할 사람? 권동현의 사슴벌레를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요. 동현이가 발표한 게 맞아요. 장수풍뎅이를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종호는 고민이에요. 그럼 우리 6학년 3반 친구 여러분들이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 종호의 고민을 도와줘야겠죠?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는 장수풍뎅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계획을 오늘 한번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활동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한번 발표를 해보자. 장수풍뎅이를 기르는데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발표할 사람? 집. 네. 먹이. 먹이 맞아요. 또? 옷. 옷? 장수풍뎅이 옷 뭘 입히려고? 어머니의 자금. 어머니의 뭐요? 자금. 자금. 또요? 그렇죠. 장수풍뎅이 키우려면 장수풍뎅이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먹이랑 옷이랑 어머니 자금, 장수풍뎅이만 있으면 다 키울 수 있어요? 정성? 맞아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줘야 돼요.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장수풍뎅이가 살 만한 적절한 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우리 숙제로 장수풍뎅이에 관한 팜플렛이나 인터넷 자료, 책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다 찾아왔죠? 네. 선생님이 그거 말고도 몇 개 자료를 더 준비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 한번 마인드맵을 제작해봐요. 마인드맵을 나눠줄 건데 그거는 우리 도우미 2조가 한번 종이 나눠줘 보자. 자, 마인드맵 집에서 찾아온 자료랑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거기 각 조마다 사인펜이랑 색연필 있죠? 그걸 만들어 보는데 선생님이 10분 동안 시간 줄 거예요. 10분 안에 조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장수풍뎅이 키우는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봐요. 자, 시작. 여러분 나중에 발표할 거예요, 조별로. 보기 싫어요. 얘 왕따예요. 거기 더러워요. 그러면 안 되지, 아가야. 호기농 냄새나는 호기농. 거기 읽어보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 조언이 많이 안 와서 잘 모르겠어요. 조언이 3명이 안 와서 모르겠어요. 다 안 했어요? 다 한 조도 있고 다 안 한 조도 있네. 그럼 선생님이 잠깐 장수풍뎅이 관련 동영상 보여줄게요. 그 동영상 보는 동안에 다 못한 조는 끝마무리 짓고 다 한 조는 저 동영상 보고 있어요. 알았죠? 알아들었어? 네. 오케이. 자, 이 동영상의 제목은 장수풍뎅이의 씨름. 장수풍뎅이끼리 싸우는. 잠깐, 왼쪽이 이래가지고. 파이어. 짧죠? 근데 장수풍뎅이끼리 싸웠어요. 자, 이제 다 마무리 지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아까 돌아다녀 보니까 저기 5조랑 4조가 이렇게 제일 좀 다른 조에서 안 했던 독특한 내용이 담아 있었어요. 먼저 4조부터 발표자 한 명 마인드맵 들고 나와봐요. 자, 여러분 다 잘 보여요? 네. 자, 그러면은 4조 상용이가 나와서 한번 발표해보자. 마인드맵에 대해서. 네, 장수풍뎅이의 특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수풍뎅이 먹이에는 사과와 밤나무즙, 그다음에 상수리 나무즙, 돌참나무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장수풍뎅이의 특징에는 뿔이 있고요. 우선 그다음에 폼을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르시지만 발톱이 날카롭대요. 네, 그리고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된대요. 정말? 네, 이제 채집을 하려면요 우선 튜브로 유인해서 잡든가 아니면 그물을 치던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봄, 여름에 잘 잡히세요. 그리고 성장 과정은 알에서 시작해서 애벌레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부엽토랑 그다음에 적절한 수분 그리고 암수 한 장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나무 토막이랑 모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장수풍뎅이의 천적에는 사슴벌레 그리고 사람 그다음에 진드기, 말벌, 산사마귀 등이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이태리가 나와봐요. 자, 오죠. 저는요, 서식은요, 장수풍뎅이는 상수리 나무나 조차나무나 가을에 잡목잎에 부연토나 태빛더미 또는 애완동물 가게에 삽니다. 먹이는 사과, 수박, 복숭아, 호박, 참외에 물이랑 꿀을 섞어서 줍니다. 돌보기는 찐득이에 주의해야 되고 곤충 매트가 마르면 손을 줘야 되고 장수 한 쌍씩만 키워야 됩니다. 채집은 애벌레 채집 환경은 가랑잎 쌓인 곳이나 썩은 나무, 밭의 퇴비 안에서 채집하고 성충 채집은 밤나무, 산수리나무, 조참나무에서 합니다. 특징은 야행성이고 뿔이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짧은 수염이 있는 거고 친구 수염? 짧은 수명. 짧은 수명이고요. 친구는 사슴벌레와 산사마귀와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마인드맵이거든요. 이거 보여요? 여기 컴퓨터에 띄워볼게요. 자,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먼저 생애에 대해서 한 조도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면 먼저 장수풍뎅이 알에서 부화가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태어나는 거예요. 부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 애벌레는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될 때부터 암수가 나눠져요. 그래서 수컷과 암컷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데 그 성충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저 허물을 벗는 저 과정을 우화라고 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우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애 그 밑에 장수풍뎅이 특징. 일단 먼저 특징하면은 크기가 있겠죠? 장수풍뎅이는 최고로 크면요 8cm까지 자랄 수 있대요. 근데 작은 건 1cm. 이렇게까지 자랄 수 있고 성격은 밤에 잘 싸워요. 밤에 잘 싸우고 아까 천적 할 때 사슴벌레라고 얘기했죠? 사슴벌레랑 자주 싸워요. 분명히 친구라고 한 적도 있는데 뭐 나쁜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천적 나와 있죠? 새, 오소리, 너구리가 얘네를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게 천적, 새, 오소리, 너구리. 그리고 이제 장수풍뎅이를 키우려면 일단 먼저 구해야겠죠? 구하는 법은 3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장수풍뎅이 잡는 채집, 그리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사는 거, 그리고 분양. 분양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키우는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입은 그냥 공충 농장이나 일반 뭐 문방구 같은 데 가면 팔고요. 그다음 채집은 이제 우리가 잡는데 유충과 성충, 어린애랑 다 큰 어른이랑 잡는 방법이 달라요. 유충은 언제 잡냐면 이른 봄에 썩은 나무나 퇴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충은 늦봄에서 여름, 그러니까 거의 여름이죠. 늦봄에서 여름 사이에 과수원 나무 같은 데서 장수풍뎅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수풍뎅이 먹는 거, 일단 어린애랑 다 큰 애랑 먹는 게 좀 다른데 유충은 표고버섯이나 부엽토를 먹어요. 부엽토가 뭐냐면 이제 낙엽 같은 거를 1년 동안 묵혀갖고 이제 유충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흙이에요. 근데 그걸도 먹고 산대요. 그리고 성충은 뭐 여기 보면 사과, 복숭아, 바나나, 수박, 푸딩, 꿀 이런 걸 먹고 사는데 다 그냥 단 걸 먹고 사는 거예요. 단 거. 단 거를 먹고 많이 살아요. 그다음 어디 사냐? 유충은 이렇게 아까 말했지 먹이에 부엽토 있었죠? 저 부엽토의 속에 살고 성충은 이제 나무 밑에 흙을 깔고 위에 나무 같은 거 좀 올려주고 풀 같은 거 조금 심어주면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점을 안 했는데 이게 주의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단 뭐 진드기 얘기도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 진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에. 그러면 그걸 이렇게 떼어줘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막 떼면 안 돼요. 항상 핀셋으로 이렇게 조심히 진드기를 떼줘야 되고요. 먹이는 매일 줘야 돼요. 우리도 밥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먹이 매일 줘야 되고 수분을 항상 유지해줘야 돼요. 수분을 이렇게 촉촉 뿌려줘야지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컷끼리 두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죽어요.
그리고 우아하기 전에는 절대 만지지 말아야 되고요. 이게 장수풍뎅이 키울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장수풍뎅이 키우는 거 마인드맵, 선생님이 보여준 마인드맵,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네. 알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수풍뎅이 미니북을 만들어 봅시다. 장수풍뎅이 미니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먼저 2조, 오늘 도우미조가 각 조한테 나눠줘 보자. 제목인 장수풍뎅이 밑줄에 일기라고 적혀 있죠? 맨 앞에 보면. 자, 다들 여기 맨 앞에 봐봐요. 다 봤어요? 장수풍뎅이 밑줄에 일기. 여기 밑줄엔 이제 우리 조가 키워야 될 장수풍뎅이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조원들끼리 나중에 시간 줄 테니까 장수풍뎅이 이름을 적어봐요. 그리고 여기 밑엔 우리 조 이름 쓰고, 자, 맨 뒷페이지 펴봐요. 맨 뒷페이지. 아까 선생님 마인드맵 할 때 주의점 얘기해줬죠? 주의점 얘기해줬어요? 네. 그거를 이제 7가지를 선생님이 만들어봤어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수풍뎅이 키울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고기는 매일 주세요. 크기는 항상 물기가 있도록 자주 물을 뿌려주세요. 둥글기는 꼭 떼어주세요. 손으로 말고 핀셋을 사용해서요. 번데기가 허물을 벗을 때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수컷끼리 두면 싸우니까 절대 같이 두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너무 자주 만지지 마세요.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세요. 마지막 사랑과 정성을 돌봐주세요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펴봐요.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게 나오죠? 폈어요, 다들? 네. 자, 나는 이제 장수풍뎅이에요. 여기 네모 속에는 이제 나, 장수풍뎅이. 우리 조가 키울 장수풍뎅이가 다 큰 다음에 그 모습을 여기다 그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은 장수풍뎅이 없잖아요. 우리 조만에 장수풍뎅이가 없으니까 이름이랑 별명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요거 3가지만 조별로 상의해서 적어봐요. 근데 이걸 적어보는데 선생님이 먼저 어떻게 할 건지 그 예시를 선생님의 장수풍뎅이로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봤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봤어요. 선생님 장수풍뎅이로. 일단 선생님이 먼저 발표를 해볼게요. 이름 헤라클레스, 성별 여, 별명 무법자, 길이 7cm, 취미 뒤집어지기, 사는 곳 과천시 중앙동 33-5 선생님 집 베란다, 좋아하는 음식 복숭아 맛 젤리, 싫어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삼겹살, 무서워하는 것 선생님 강아지 초코, 주의해야 할 점 잠잘 때 깨우며 화나서 도망다님, 하고 싶은 말 이제 그만 좀 뒤집어지고 요조수녀 헤라클레스를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달라고 선생님께 적어봤어요. 별로 안 웃겼어요. 나 재밌게 배경음악 좀 깔아봤는데 아무도 안 웃네? 뭐라고? 자, 이제 그 옆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생님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내가 키우는 장수풍뎅이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관찰 일지예요. 그래서 뭐 요일 적고 그다음에 저 옆에 장수풍뎅이에게 나는 이라는 조그마한 네모 안에 웃는 표시, 우는 표시 있죠? 저건 이제 오늘 내가 우리 장수풍뎅이한테 잘 해줬느냐 못 해줬느냐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해 준 활동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 오늘 거 적어봤는데 오늘 헤라클레스의 모습은 알에서 태어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3일 만에 1mm가 자란 거 선생님이 오늘 재봤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9시에 아침을 줬고요. 뭘 줬냐면 사과 한 조각이랑 복숭아맛 푸딩을 줬어요. 그리고 오늘 관찰해보니까 오늘 날씨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헤라클레스가 활발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알게 된 거는 선생님 집 헤라클레스 다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송송송송 나 있는 거를 발견했고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알에서 태어난 지 50일 됐다 그랬잖아요. 같이 있은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눈이 뜨자마자 헤라클레스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확인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헤라클레스 아닌지 장수풍뎅이를 이렇게 일기를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먼저 선생님이 헤라클레스 일기를 발표해 봤으니까 각 조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장수풍뎅이 이름은 뭘로 지을 거고, 그렇지, 뭘로 지을 거고, 별명은 뭘로 할 거고, 내가 장수풍뎅이한테 미리 하고 싶은 말 한번 적어봐요. 5분 딱 줄게요. 빨리빨리 상의해서 좀 소란스러워도 되니까. 선생님 다 했죠? 이름 다 정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1조랑 3조랑 6조 발표해보자. 먼저 1조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조 장수풍뎅이 이름이랑 별명이랑 하고 싶은 말 한번 발표해봐요. 저희 조 장수풍뎅이 이름은 로방이고요. 성별은 수컷입니다. 또 별명은 잉여. 하고 싶은 말은 잉여벌레가 되지 말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벌레가 되라. 네, 저희 조 장수풍뎅이 이름은 동준입니다. 그리고 성별은 여자이고 별명은 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그만 좀 붙어 다니라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6조도 한번 발표해봐요. 저희 조 장수풍뎅이 이름은 비너스고요. 성별은 수컷입니다. 별명은 김옥이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름처럼 아름답게 잘 어울립니다. 아,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인상 깊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직 장수풍뎅이를 사진 않았지만 우리 조만의 장수풍뎅이 이름도 적어보고 지어봤죠. 이제 장수풍뎅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냐? 아까 선생님 마인드맵에서 설명했듯이 뭐 채집하는 방법도 있고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뭐 잡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에 학교 앞 문방구에다가 미리 말을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한 3일 뒤, 4일 뒤에 여러분들이 학교 앞 문방구 가서 달라고 하면 아저씨가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수풍뎅이 각 조에 한 마리씩 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키우냐? 이제 그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2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이제 첫날, 여기 이쪽에 앉은 아이가 첫 번째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장수풍뎅이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종호가 장수풍뎅이 먹이도 매일 아침에 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찰은 뭐 조원이 다 같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주말에 장수풍뎅이 학교에 혼자 냅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호가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그 주말에는 종호가 돌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학교에 장수풍뎅이 들고 와요. 그럼 들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엔 두 번째 해수기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해수기는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봐주고 다시 주말에 집에 가서 또 돌봐주다가 다시 가져오면 그 다음 정상이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아,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좀 짧은 시간 동안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알막하게 우리 게임해봐요. 이 게임에서 이긴 조에게는 조그마한 상품이 있으니까 열심히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자, 6개 조잖아. 6개 조니까 한 조에 하나씩 문제 먼저 풀어요. 그러면 3문제가 남죠? 그럼 최하위 3개 조에게만 한 문제씩 더 풀 수 있는 기회가 줄 거예요. 근데 요 퀴즈 뒤에는 점수가 다 다르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점을 얻는 조도 있을 거고 엄청 큰 점수를 얻는 조도 있을 거니까 이렇게 번호 선택 잘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먼저 1조부터 해볼까? 퀴즈? 문제? 참여를 해야지. 장수풍뎅이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사슴벌레요. 매우 간단해요. 자, 그러면 몇 점? 5점. 아, 1.5점. 5번 해야지. 장수풍뎅이 성충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단 거? 사과. 아까 사과 나왔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할 때 총 단 거 거의 대부분 단 걸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맞은 걸로 칠게요. 몇 점 이거는? 이거는 5점. 자, 그 다음 3조.
3조는 몇 번 문제 풀 거예요? 2번, 5번 문제 풀었어. 9번? 9번. 장수풍뎅이 암컷은 뿔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장수풍뎅이는 뿔이 수컷한테만 있어요. 암컷은 1번 풀었다는데. 1조 1번 풀었어요? 미안해요. 이거 몇 점? 10점. 과연? 3점. 의혹제기. 그 다음 4조는 몇 번 문제? 1번, 5번, 9번 풀었어요. 4번? 빨리 선택해요. 7번? 오케이. 장수풍뎅이 성충을 채집할 수 있는 계절은? 여름. 그렇지, 늦봄에서 여름. 보통 여름이죠? 그럼 몇 점 이거는? 1점. 자, 그 다음 5조. 5조는 1579 빼고 2, 3, 4, 6, 8 중에 3번?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화. 유화라고 했어요. 우화 맞았어요. 몇 점? 유화. 우화라고 들었어요. 3점. 이거 왕만한 점수가 안 나오네, 아직. 자, 6조 선택 잘해요. 왕만한 점수 아직 안 나왔어요. 2번이랑 4번, 5번, 8번. 2468이구나. 8번? 장수풍뎅이에게 빠르네. 몇 점? 자, 아직 역전의 가능성이 있어. 아까 채하이 세계조한테만 점수 한 번 더 풀 수 있는. 채하이. 그러니까 4조랑 3조, 5조. 3, 4, 5조. 그러면 우리 그러기 원해? 그럼 4조부터 해. 4조. 4번? 장수풍뎅이를 수컷끼리 놔두면. 맞아요. 싸우기 때문에 몇 점? 7점. 올랐어. 그 다음에 5조부터 해보자. 5조. 2번? 장수풍뎅이 했는데? 천적. 아니 라이벌이요. 천적. 너구리. 새. 오소리. 독수리? 너구리, 새, 독수리. 독수리도 새잖아요. 괜찮아. 이거 몇 점? 이거는 10점. 올랐다. 이제 마지막 3조 남은 거 몇 번이지? 6번. 장수풍뎅이가 사는 곳은 무엇이 항상 유지되어야 할까요? 촉촉해야 돼. 수분. 그렇지, 수분. 이거 몇 점? 4점. 그래도 꼴찌는 아님. 그렇지. 꼴찌는 이제 1, 2조 공동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5점짜리 너무 큰 거 터트린 6조가 1등을 했네요. 6조한테 박수. 자, 6조한테는 선생님이 아까 조그마한 선물을 준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큰 건 아니에요. 먹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키우는 헤라클레스를 보여줄 기회를 줄게요. 놀랄 거예요. 짠! 헤라클레스 증정. 집에 가져가는 거 힘든데. 자, 6조 봐요. 이거 어저께 다 본 건데 이거. 뭘 봐요? 안 봤잖아요. 봐요. 관찰하세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 같이 관찰해요. 헤라클레스가 안 움직여요. 헤라클레스 이게 감으면 움직여요. 감아봐. 배를 감아봐. 날개도 나와요. 자, 3반. 이제 수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오늘 잠깐 장수풍뎅이 키우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죠? 세어봤어요, 우리.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각 조회마다 집에 가서 이제 장수풍뎅이 키워보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경제에 관련된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 말, 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가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로 끝났습니다. 3반 수고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평가는 4차 시 수업에서 시행되고요. 모든 별로 이제 장수풍뎅이를 다 길러본 후에 그 쓴 일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교사가 성공적인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선별하여 비교하여가지고 성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이 토의를 해서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반성해보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장수풍뎅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집에서 유의할 점과 애완동물을 사랑해주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며 상중하로 평가하는데요. 네, 첫째, 지필평가를 통해서 장수풍뎅이를 기를 때 필요한 점을 아는지 평가하고, 둘째, 장수풍뎅이 일기 완성을 통해 성실성을 평가하고, 셋째, 관찰평가를 통해 모든 활동의 적극성과 장수풍뎅이가 성공적으로 재수명을 살았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관찰평가와 면담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평가하여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다른 과목과의 통합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비교적 한 일생의 기간이 짧은 장수풍뎅이를 키워봄으로써 탄생과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도덕가의 죽음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장수풍뎅이를 관찰하여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미술과의 통합을 실행할 수도 있으며, 장수풍뎅이를 키우면서 느낀 점을 시로 표현해 보는 활동으로 국어와의 통합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조 발표를 보고 느낀 점은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 내내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해서 관심을 여기저기 이렇게 분산시켜 줬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하는 사람이 목소리 톤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주의를 환기할 수 있을 만큼 커서 그 점도 좋았던 것 같고, 다만 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발음이 좀 약간 부정확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흔히 다루는 소재가 아니라 아이들이 평소에 많이 가지고 놀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몰랐던 부분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다는 점이 가장 창의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전적으로 채미랑 하고의 말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보태자면, 이게 수업을 줄여서 하는 수업인데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줄였는지 잘 몰랐던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잘한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일어나서 해야 되나? 어느 부분이 압축이 됐냐면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0분을 줘가지고는 절대로 이런 마인드맵을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이 마인드맵 활동에서 15분에서 20분 이상을 주어야지 되고요. 그래서 첫 차시가 40분이잖아요. 동기발하고 마인드맵 만드는 활동을 하면 첫 차시가 끝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더 넘어가도 좋고, 그래서 작성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발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무상기까지 써가면서 발표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결국은 2조를 골라서 발표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결국 시간을 고려해서 발표를 2조만 시킨 거고, 사실은 모든 조의 발표를 들어봐도 좋겠죠. 미니부 별명 발표하는 것도 역시 모든 조를 발표시키면 충분한 시간 확보가 되고요. 그런 면에서 시간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수업하는 성지연하고가 되게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고 해서 전체적으로 선생님의 그런 수업 진행 능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마인드맵이나 미니북 활동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산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게 장수풍뎅이를 직접 기르는 활동인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어서 그게 좀 아쉽고, 다른 거는 수업 자료나 이런 것도 되게 충실하고 좋았고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대답을 일단 드리자면요. 마인드맵하고 이런 미니북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거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중요시해서 선생님은 최소한의 배려하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주고 학생이 모든 활동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약간
산만한 정도의 분위기는 약간 허용적이고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부러 이렇게 약간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풀어준 감이 있고요. 두 번째, 교과서에는 솔직히 더 기를 그 현장성이 없는 금붕어나 새 같은 것도 기르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저희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운 바대로 실행을 하면 훨씬 현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르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기르게 되면은 개나 이런 애완동물하고 다르게 그 소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털이 날린다거나 알레르기가 생긴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애완동물이나 그 여러 가지 이제 길렀을 때 동물을 기르기를 했을 때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동물이나 이런 걸 사게 되면 굉장히 구입 비용이 비싼데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충분하고 이미 여러 차례 현장에서도 장수풍뎅이 기르기가 실현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인정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대답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처음에 동기유발 동영상이 재미있어서 아이들에게 먼저 큰 동기유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 발표하기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 스캔 장치를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장치 준비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단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선생님께서 하셔서 아이들에게 이해가 더 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니북을 만들 때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일지를 평가하는 5가지 기준이 그 약간 통합성, 다른 교과의 통합성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칭찬하고 싶은 점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또 수업에 동기 유발이 쉽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되게 좋게 봤고, 또 선생님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정말 수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게 그게 수업이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강의 중심주의 수업에서 탈피해서 교육과정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활동을 한 2개, 3개 정도 함으로써 학생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은 잘했다 생각하고요. 또 강의자가 어려운 단어 같은 거를 풀었음으로써 또 풀었고 또 뭐 시청각 자료도 적절하게 사용돼서 이해도 높인 점은 잘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문제점은 앞에 분들이 거의 다 다뤄주셨는데 아직 한 개 제가 느낀 문제점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게임에서 뭐 플러스 몇 점 그런 데서 사실 그게 점수가 크게 나중에 뭐 보상도 없고 딱히 뭐 있지도 않지만, 제가 그 교생 실습 6학년 나가서 보니까 애들이 그런 사소한 거에서도 막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조나 2조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맞춰서 5점을 맞췄다는 이유로 꼴등을 했는데, 만약에 그 초등학교 6학년 학급에 좀 약간 성격 욱하는 애가 있고 이러면은 분명히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 오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조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김초록 학우는 마인드맵 제작을 하였고 미니북 초안 및 PPT 초안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각종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상 학우는 지도안의 각 파트 취합 및 정리를 하고 동기유발 영상 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네, 저는 수업 관련 발표를 맡았고 동기유발 사진 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네, 성지연 학우는 오늘의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으로 등장하고요. 네, 학습 목표 및 평가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가은 학우는 미니북 세안 및 PPT 세안 제작과 마인드맵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홍종호 학우는 동기유발 자료 정리, 수업 자료 정리, 각종 잡무 등 많은 일을 하여 주었습니다.